네, 그럼 멋진 제가 첫 코너를 멋지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통해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선별한다. 주간 키워드 소개. 자, 이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시간인지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반복됐으니까 반복 효과로 인해서 학습이 그럼요.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 키워드 소개 코너를 들으시기 전에 북극성 카페 내에 올라오는 공감 뉴스 큐레이션을 보시고 저희 멘토들이 선정하는 키워드와 직접 선정하신 키워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록 로또가 아니라서 당첨금은 없지만 예. 그런 것도 저희 아지트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이자 방법이 네,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이번 주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정된 키워드로는 저희가 사전에 선정한 키워드가 평균 3개 정도인데 네. 이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좀 많아서 금주에는 시간 관계상 2개 정도의 키워드 정도로만 네. 언급하고 갈까 하는데 우선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19년 부동산 시장, 수도권 지하철 확장, DSR 의무 적용, 토지 보상, 실거래가 기준 변경, 미분양 급증, 지방 부동산 상승, 임대사업 의무 등록제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는 다양한 키워드가 많은데요. 네. 첫 키워드로 매년 그렇듯 해가 바뀌면서 늘 다루어지는 키워드이긴 하지만요.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각 언론사별 연구기관이나 투자기관 전문가들이 2019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예측과 전망입니다. 네. 때가 때이닌 만큼 여기저기 나오는 다양한 소식들을 저희 아지트에서 바로 오늘 싹 모아서 명쾌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역시 저희 북극성 아지트 제작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래서 오늘 2가지 키워드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언론사 소식부터 볼게요. 최근 머니투데이가 전망한 2019년 부동산 시장 예측인데요. 네. 2가지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2019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9.13 부동산 대책, 한은의 금리 인상, 강화된 대출 규제,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반면 공급 부족과 대체 투자처 부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략적이지만 매우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알아보는 결론에 가까운 브리핑인 것 같습니다. 네. 2가지 시각이 그쵸? 존재한다는 거네요. 예, 상승과 하락을 같이 네.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사들을 보면은 한국경제TV입니다. 네. 한경에서 주최한 최근 2019년 부동산 시장 대전망을 보자면 대체로 한 소리로 압축해서 내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 상반기까지 주택시장이 전면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며 역시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 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또 부동산 대표 포털 중 하나죠. 부동산 114에서는 2019년 상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설문은 일반인 대상으로 11월 19일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저희 팟캐스트 4회차 녹음 날짜인 오늘인 12월 7일까지 조사 중인데요. 여기선 일반 시민 또는 내추진들의 생각이 또 어떤 쪽으로 모아질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맞아요. 항상 언론에 나오는 전문가들 이야기랑 네. 실제 부동산 경기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의 온도 차이를 네, 좀 볼 수 있을 다르죠. 것 같아서 예.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예, 예. 이 결론은 지금 설문이 이제 시작돼서 네. 조사 중이니까 예. 결론이 나오면 다음 방송 때 네. 또 꼭 제작진이 준비해서 이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알려주세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특히 부동산 11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이 최근에 한 인터뷰를 보면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는 매물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버티지 못할 공산이 크다.
보유세 부담도 있지만 그보다 금리 인상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매물이 시장에 나왔더라도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동성이 더 축소되어 약세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네. 이것도 어찌 보면 상승이다 하락이다 뭐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다소 유보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다른 언론사 소식을 아이언맨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많은 언론이 주목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선 홍춘호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인터뷰가 눈길을 끄는데요. 예.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조금 안 좋아졌다. 2016년에서 2017년에 그 사이에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서 주택가격의 절대적인 레벨 차 자체가 올라간 데다가 내년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현상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정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일부 상승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상승. 네. 예, 여기에 개인 투자자이자 인기 부동산 컨설턴트인 아기곰님의 전망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내년 서울 집값이 2016년에서 2017년 수준인 약 5%가량 여전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111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고 양도세 중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증가로 인해서 매물이 부족하다는 게 아기곰님의 의견입니다. 뭔가 수치상 데이터를 짚어주는 언급이 아무래도 막연한 전망보다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네요. 네, 예. 그러네요. 비슷한 의견을 언급하는 최근 인기가 좋은 애널리스트인 최상욱 연구위원과 이상우 연구위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보태자면 우선 최상욱 연구위원의 경우에 내년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으로 투자 수요가 빠진 게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대략 서울 집값 기준 8% 하락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상우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아기곰님과 마찬가지로 내년 전국 집값 상승률의 경우 올해만큼 오르기는 어려워도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의견인데요. 올해도 규제가 있었지만 실제 아파트 값은 규제와 상관없이 크게 올랐다. 9.13 대책 효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을 볼 때 내년 상승폭은 줄겠지만 그 상승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KB부동산 평균 가격 기준으로 전국은 4.8% 상승, 서울만 놓고 볼 때 그에 약 2배 가까운 8.4% 상승을 내다본다고 했는데요. 두 연구원의 상승과 하락폭의 숫자는 똑같이 8%지만 그 전망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이언맨님, 예. 그 아기고님이나 이상우 연구위원의 그 전망을 구체적이라 좋기는 한데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퍼센트 수치만 들었을 때 다소 이렇게 기준점이 없어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비교 가능한 실제 KB부동산 올해 평균 매매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예. 전국적으로 9.8% 상승,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전체 21.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아기곰님의 2019년도 전망에서 언급된 서울 지역 약 5% 상승은 실제 21.3% 상승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예. 이상우 연구위원의 서울 지역 8.4% 수준은 약 3분의 1 정도의 기준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언론사와 전문가만이 아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기관 자료도 같이 보면 청취자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2019년 주택시장 전망 자료를 지난 11월 29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 마지막 쯤에 2019년 주택가격 종합 전망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큰 기조는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다 포함해 소폭 하락 추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전월세 가격 또한 매매 가격 하락과 입주 물량 누적 등의 영향으로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하락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매매 시장만 놓고 보면 수도권 매매 가격은 서울 지역 강세로 전체적으로 미미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누적된 공급 과잉과 지역 경제 침체 등에 따라서 가격 하방 요인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최근 하락폭 축소와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일부 지방 광역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하락세가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전월세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올해 기점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과도하게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강원, 경상도, 세종 지역에는 전월세 가격 하락세 또는 일부 지역의 역전세 형성도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지난해까지 지속된 전국 매매 전세 가격 상승 국면을 마감하고 하락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가격, 거래, 공급 트리플 하락이 실현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만 서울의 주택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지만 잠재적인 상승 압력 요인인 강보합세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어려웠어요. 네. 그럼 끝으로 네. 저희가 2019년을 전망해 볼 때 네. 주택시장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가 무엇인지 네네.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중요한 변수로 예상을 하세요? 아무래도 그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주택 관련 규제하고 정책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규제와 정책. 예, 그 외에도 이미 한번 발표가 났었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네. 이번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공급 물량 또 입주 대기되어 있는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2019년 시장 상황을 볼 때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이언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런 금융 요인의 영향 확대가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리 인상 폭이나 그 속도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네. 특히 복잡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균형감 있는 정책들이 추진돼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없도록 아무리 규제 중심이라 할지라도 안정적인 관리 대책과 리스크 절감 방안 등을 통해 시장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역시 아이언맨님은 깔끔하게 결론을 내주시네요. 제 외모도 깔끔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미래에 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죠. 결정이 네, 된 게 며느리도 아니에요. 몰라요. 예. 네. 다만 저희가 오늘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이 함께 판단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한 부동산 소식을 계속 균형감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된 거는 네. 상승 하락이라고 결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 또 지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래왔듯이 지역마다 흐름은 다 달랐습니다. 모든 곳이 다 하락하거나 모든 것이 상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좀 두들겨 가면서 네. 하락 요인과 뭐 상승 요인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접근하시면 안정하게 안전되게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첨언을 해드리면 네.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상승이다, 하락이다 네.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 그거를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로 적용하기보다는 네. 본인들이 관심 있는 지역의 흐름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서울이 다르고 서울도 지금 강북 쪽, 강남 쪽이 달라요. 네, 다 다르죠. 네, 온도차가 굉장히 다르고 네. 또 수도권 중에서도 지금 아무리 규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수도권 네, 지역이 그런데도, 있고 네, 맞습니다. 많이 흔들리는 수도권 지역들이 그쵸. 굉장히 네. 양극화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관심 있는 지역 중심으로 네. 좀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게 네. 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여기도 얘기하는 공급 물량이나 입주 대기가 있는 곳은 네. 전세가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맞아요.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네. 또 그 6개월을 또 정해진 건 아니죠. 또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 입주 물량이라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임대사업 의무등록제라는 키워드가 금주 급상승 키워드로 올라왔는데요. 네. 12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날 홍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소영님, 이 말이 어쩌다 나오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그날 바로 인사청문회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고요. 네. 이같이 덧붙인 건데요. 네. 그는 그러면서 의무화했을 경우 임대료 급증이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라고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실제 의무등록제를 실현한다면 1, 2년간 동향을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하여 현 정부의 입장과 결을 그대로 같이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미소영님, 사실 이런 네. 얘기가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그렇죠.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 지난 기재부에서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보면 위 내용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네.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전환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그 예고된 대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수입은 올해 말로 비과세 혜택이 좀 종료되고요. 네. 201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주택 임대 과세의 실효성을 뒷받침해 줄 정부의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이미 본격화 가동 중에 있어서 과거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별로 따로따로 관리됐던 정보가 통합돼서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때문에 임대소득도 소득이지만 실제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혜택이 있었나요? 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네. 등록한 케이스인데요. 네네. 실제 작년 12월이죠. 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어요. 네네. 개략적으로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향후 필요경비 처리,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이 있는데요. 네. 그에 대한 기준은 주택 유형과 규모, 주택 가액, 임대기간에 따라 사실 여러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이 키워드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어떻게 이야기 나왔고 그에 따른 흐름과 혜택 정도까지 언급하고요. 시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 특집으로 한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많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지금 것 많이 같습니다. 일반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셔갖고 네네. 이 부분도 저희가 제작진이랑 상의해서 예. 꼭 한번 특집으로 한번 네. 다루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북극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간 키워드 소개 시간이었습니다.